예, 안녕하세요.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제가 정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좀 전에도 하고 왔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방송 강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생방송 형태의 강의는 이제 처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강의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은 강의인데 어쨌든 뭐 저는 똑같이 뭐 온라인 강의를 찍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글을 벌써 올리고 계시네요. 상당히 낯섭니다. 그래서 제 소개 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분석사 OT입니다. 저를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신용분석사 공부하려고 또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여기 나왔지만 회계사이고 뭐 세계사이면서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소속은 돼 있겠죠. 뭐 상지 회계법인 뭐 소속은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디 또 사회이사라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뭐 재직 중이라 하면 좀 민망하지만은 회사 밖에 이사다라고 해서 출근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월급 받고 상당히 좋은 제도죠. 여기 CNC 인터내셔널 해서 뭐 그쪽에 있고요. 뭐 학교 뭐 민망하고 그다음에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니다가요. 그쪽에서 3일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공부가 아니라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죠. 3일 아카데미라는 곳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뭐 다른 업무들도 하는 형태인데 그쪽에서 이제 우연찮게 강의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거의 8년, 9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출제위원도 했었고 국가공인 시험이죠.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재경관리사 1급, 2급에서 출제위원도 했었고 뭐 다 쓰지 못했지만은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 재경관리사 3과목, 요거 2과목, 요거 1과목인데 그쪽 책도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죠. 써 있고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뭐 이거 뭐 제 소개하면 한도 끝도 없고 금융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뭐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우리 시험은 어디서 내냐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금융연수원에서 시험을 냅니다. 그쪽에서 제가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강사가요 1200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200명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회계학 쪽은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워낙에 강사가 많기 때문에 전 잘 체감은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엄청 강의를 많이 하는 축에 속하고 1200명 중에서 7명의 강사를 상을 줬는데 작년에 제가 상을 탔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뭐 상금도 주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서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용분석사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OT답게 신용분석사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등등 제가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는 거 있죠. 지금 벌써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와 정말 신선하네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도 한꺼번에 제가 다 몰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퀴즈도 있는데 퀴즈도 낼 거예요. 퀴즈 맞추시면은 소정의 상품도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형태는 처음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튼 글씨가 많은데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CCA다라고 하는데 신용분석사 기업에 대한 회계하고 비회계 자료, 그러니까 회계랑 관련된 거랑 회계랑 관련 없는 뭐 경제학, 경영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는 것이고 신용 등급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떤 애들인지 보는 거예요. 괜찮은 애들인지 안 괜찮은 애들인지. 그거 왜 보는 거냐? 은행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은행에서 신용 등급을 매겨가지고 얘네들이 신용을 분석해가지고 몇 프로짜리 이자를 매길 것이냐, 돈 얼마까지 빌려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회사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금융연수원 강의도 은행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격증,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또 선호하고 많이 따려고 합니다. 최근에 응시 인원이 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자면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여신심사역에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그 얘기 뭡니까? 얘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딴 뒤에 나중에 이걸 딸 수 있는 것이다. 그 응시 자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자격증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신용위험분석사, 뭐 CRA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신용분석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실무 교육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실무 교육도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분석사 자격증 따고 요거 이제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3가지 자격 대표적인 것 중에서는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쉽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셋 중에는 얘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얘기지 절대 뭐 기초 과정이 아닙니다.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됐어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면은 그 기업을 파악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분석하는 거,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게 신용 분석이다. 예, 자격증의 특징 봅시다. 자격증의 특징인데, 개인 금융이 있고 기업 금융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기업 금융 쪽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대표적인 세 가지 자격증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된다. 하지만 절대로 기초 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험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밑에 것은 보시면은 신용분석사는 금융연설에서 주관한다.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온라인 강의고 또 심지어 생방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금융연설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이 자격증을 따야 자격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신용위험 분석사의 경우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1차 과목 중에서 2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3개 중에는 가장 기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었죠. 출제도 하고 뭐 검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살짝 발을 담그고는 있다.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 1년에 3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응시가 됐는데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정대로라면 6월 13일 이때 또 응시를 또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응시를 좀 많이 좀 안 하겠죠. 위험해서. 그래서 아무튼 최근 추세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응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숫자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것이고 자격은 따로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분들이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죠. 또는 은행에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학생들이겠죠. 오지선다고요. 뭐 필기 시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 준비물은 뻔한 건데 이 계산기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하면 다 알아요. 당연히 계산기가 필수다. 왜냐하면 회계 시험이 전체 시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 과목은 다 이름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회계학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암산이 되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거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1.43732 곱하기 2.4383인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계산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겠고 이거 안 가져가시면 뭐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의 면제. 잘 보시면은 신용분석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 과정. 그쵸. 좀 전에도 아까 메일로 하나 봤어요. 요 과정이 뭐 하나가 있는데 연기가 됐다. 뭐 예상은 했어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는 됐다 했는데 그런 것들 수료하면은요 1차가 면제야. 근데 야 그런 게 있냐 하는데 잘 보세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2020년이 아니라 2002년도입니다. 월드컵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거 이수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의 없겠지만은 회계사분들이 있으면은 1차 시험 면제인데, 그러니까 2부가 있는데 1부는 결국 회계학이에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회계학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는 이제 회계학은 뭐 도사잖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면제를 해주는 것인데 역시 해당 사항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2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1부하고 2부가 부분 합격이 된다는 게 이제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1부를 공부하고 2부를 공부하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2부를 공부하고 1부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어쨌든 부분 합격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이번에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1부만 보겠다. 1부만 응시하고 나는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또는 실력이 되니까 뭐 2부만 하겠다 등등 다양할 텐데 둘 다 봐도 되고 한 놈만 봐도 되고요. 또 부분 합격이 인정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여기에 써 있죠. 1부 시험, 2부 시험만 합격한 자는요. 연속되는 다음 3회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 물론 3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지나면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1년에 아까 시험이 3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서 그 다음 시험 3번째까지는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최대는 2년치까지다. 그거 주의하시고 뭐 2009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해당 사항 거의 없겠지만 난 2부만 합격했어.
근데 나중에 2, 5, 4위가 뭐예요? 회계사 시험이 됐네? 아유,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1부는 면제되냐? 뭐 면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민망하기 때문에 2부 보고 회계사 됐어?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1부가 뭐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해당 사항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 과목이 제 말했죠. 굉장히 넓어요. 넓어요. 제가 이제 정말 온갖 강의를 다 하고 있고 또 했었고 했는데 이 신용분석서처럼 물론 이제 회계사가 제일 빡시겠지만은 굉장히 우리 난이도 대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봤자 여기는 뭐 회계학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회계학입니다. 회계가 이제 과목이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이 OT 강의를 많이 그나마 좀 들으실 텐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회계 원리가 있고 회계 원리, 중급 회계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회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리니까 기초고 조금 빡시고 완전 어려운 거겠죠. 그렇게 있는데 이름이 다 다양할 뿐인데 요거 중급 회계예요. 중급 회계. 요것도 중급 회계입니다. 특수회계 뭐 말이 특수회계인데 이 중급 회계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다루는 게 특수회계입니다. 어차피 회계학입니다. 결합 회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고급 회계. 여기서는 뭐 세 가지를 배워요. 뭐 지분법. 뭐 지금 뭐 이런 거 뭔지 설명 안 할 거예요. 뭐 합병. 합병은 대충 알겠죠. 뉴스 같은데 가끔 나오잖아요. 연결. 연결 재무제표 들어보셨나? 하여튼 뭐 직장인들은 뭐 가끔 듣는 말이긴 한데 이 세 가지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이제 고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회계학 공부하는 게 1부고요. 2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죠. 재무 분석은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이 뭐 이런 거죠.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재무 분석입니다. 현금으로 분석은 뭐 대충 이름 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 회계 장부를 재무제표로 하는데 그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으로 표라고 있어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현금으로표. 왜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현금으로표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현금으로표예요. 시장 환경 분석은 역시 제목 봐서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경제학하고 경영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하고 경영. 뭐 경제학은 미시랑 거시가 있는데 거시 경제학만 시험 보는 겁니다. 거시학, 거시 경제. 그래서 뭐 미시라는 거는 이제 가격 결정 이론 배우는 거예요.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고 거시 경제는 이런 좀 넓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물가, 뭐 이자율, 환율, 뭐 수출, 수입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단어 정도만 제가 톡톡 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큼직하게 뭐 경제학 공부하는 거고, 뭐 경영학은 뭐 생산 관리,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기업을 어떤 진단하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산업별로 뭐 공부하고 자동차 산업은 어떻냐, 어떤 특징이 있냐, 뭐 건설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 조선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쪽에서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배점이 큰 것 중에 이상한 이름이 있죠. 종합사례. 뭔가 이름만 봐서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이 똑같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합사례 어떻게 공부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공부할 시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빡시게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사례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샘플은 봐야죠. 한 2번 정도. 그래서 제가 실제 강의할 때도 한 2번 정도 공부하시라. 세 번째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세 번째부터는 그냥 실력이 안 늘고 두 번째까지는 이제 구경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당황하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거니까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말 당황스럽다. 그 당황하는 연습을 한 2번 정도만 겪고 나머지는 공부할 시간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절대로 문제 똑같이 안 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했던 뭐 책의 연습 문제, 그다음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문제들,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여기 와우페이스에서 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그런 것들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옵니다. 뭐 배점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취업.
결국 은행이죠, 그렇죠? 금융권, 금융권 중에서 이제 은행에서 우리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이 그쪽에서도 우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따는 것이고, 그래 또 뭐 진급도 잘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취업 준비생인데 은행에 취직하겠다,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직에 은행에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보고요. 아니 따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은행끼리도 막 경쟁을 합니다. 무슨 은행? K은행, 뭐 S은행 어디라고 말을 못해도 누가 더 많이 땄냐 이번에 막 경쟁도 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융연설에서도 과정도 막 개설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은행들 거의 다 금융연설에서 신용분석사 과정을 다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네들 알죠? 국민은행 등등등등, 또 신한은행 등등등등, 두 개만 얘기해서 또 서운하시나? 그리고 지금 대구, 정말 안타까운 대구은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모든 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여기 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19년도 저도 뭐 어쨌든 정확한 숫자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미 오픈되어 있는 숫자니까 이거 갖고 온 건데 2019년 제가 아름아름해서 물어봤더니 7,000명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접수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요때로 봤을 때 지금 몇 년, 5년 만에 한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올해는 뭐 좀 꺾이겠죠,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합격률은 요 정도 됩니다. 한 뭐 4대 1에서 3대 1 정도. 좀 빡실 때는 4대 1, 또 널널할 때는 3대 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이제 학습 전략인데요. 글씨가 많은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많이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빠르게 핵심 위주로만 딱딱딱 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크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과목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큼직하게 저도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해야지. 글씨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뭐 수요가 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응시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회계 지식이 뭐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회계랑 무관한 뭐 비회계, 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도 뭐 다 공부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따면은 능력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은행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은 또 그러다 다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아까 결국 회계학을 공부한다고 했었고, 1차가 아니라 1부, 그쵸? 뭐 2부에서, 뭐 1부에서는 뭐 이런 것도 아까 다 봤던 거잖아요. 배점 봤었고, 과목 봤었는데, 다 이미 설명드렸죠. 그쵸? 그리고 난이도별로 뭐 3점, 4점에서 다 점수 다른데, 난이도가 높으면 뭐 4점이고, 낮으면 3점,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중급 회계죠.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뭐부터 공부할 건데? 얘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얘부터 공부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읽어봐야 졸려. 저도 졸리고 여러분도 졸리고 그리고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중급 회계 쪽에서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회계 기초를 반드시 듣고 와라. 기초를 선수강하자. 이 얘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요. 우리가 보는 시험 범위가 뭐냐면 금융연설에서 나온 그 책이거든요. 하여튼 그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책을 다 공부하거든요. 물론 그냥 뭐 야매로 뭐 간단하게 공부하려면은 얇은 책 사가지고 뭐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융연설에 나온 책을 기반으로 이제 시험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이 책에 보면은 이건 중급 회계입니다. 그 회계를 아시는 분들이 수업을 듣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친절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의 기초를 선수강하면 좋겠고 또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도 당연히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기 때문에 1강만큼은 제가 그냥 뭐 자산이 뭐다 부채가 뭐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1시간 동안 한다고 뭐 기본기가 막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럼 어디서 들을 건데? 뭐 다양하겠죠. 제일 좋은 게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쳐보면 뭐 제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거 있을 것인데 기초 강의라고 뭐 검색을 해가지고 찾으면 될 거예요. 기초 강의. 회계 기초 하면은 짧은 거 5시간, 10시간 그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 정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5시간, 10시간은 뭐 조금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정도 들으면은 베이스가 이제 된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회계하기 어렵지만은 바로 들으면 상당히 좀 난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고, 나머지는 글씨가 많다. 그렇죠? 제가 준비했지만은 그냥 이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기본 요소인데, 재무제표 같은 회계의 어떤 요소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기본적인 이론 문제도 있을 것인데 어떤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매출의 뜻이 뭐냐, 뭐 매출 채권이 뭐냐,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쭉 봤을 때 이론형 문제는 뭐 상대적으로 계산보다는 뭐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뭐 상대적인 의미죠. 뭐 다 어려워요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계산형은 이론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평이한 것이지 뭐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숙달을 해라, 뭐 이런 반복 숙달이 뭐 필수다. 거기에 우리 교재 있잖아요. 우리 교재하면 뭐예요? 금융연수원 교재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어쨌든 시험법인데 거기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랑 유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거기서 많이 베끼기도 하고 숫자만 약간 바꿔서,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풀어주셔라. 그 연습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또 와우피에서 낸 책 있잖아요. 실제로 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책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말 진짜 시험 난이도입니다. 그 정도 우리 그 책. 그래서 그 책을 계속 반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습 문제가 허접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낸 그 교재가 그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허접하면 어떡해. 근데 어쨌든 그게 실제 난이도인데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연수원 그 책의 난이도보다는 우리가 별도로 낸 책의 그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랑 거의 똑같다. 그리고 문제도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봐도 잘 모르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결합회계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결합회계는 이제 고급 회계다라고 했습니다. 고급 회계인데 지분법, 물론 지분법이 뭔지 설명을 제가 안 하겠죠. 연결, 뭐 합병 배우는 겁니다. 세 개 졸리더라도 이 세 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지분법, 연결, 합병 공부한다. 합병은 뭐 먹는 거지. A가 B 회사를 먹는 겁니다. 그게 합병입니다. 먹었으니까 뭔가 뭐 대가를 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게 합병이고요. 지분법하고 연결은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만 A사가 B사,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지 궁금하실까 봐. A사가 B사를 주식을 20% 이상 샀어. 그럼 지분법 회계처리라고 해서 아주 특수한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A사가 B사 주식을 50% 초과해서 샀어. 그럼 연결이다라고 해서 뭔가 합치는 겁니다. 우린 가족이지 않냐? 엄마 아들처럼 가족이니까 재무제표 합치겠다. 회계장부 합치겠다. 그게 연결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고급 회계 배우는 답회계 기업 결합 회계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더 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잘 모르거든요. 매수법, 뭐 합병 쭉쭉 돼 있는데 그냥 뭐 중간에 핵심만 얘기해 봅시다. 많은 수험생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왜? 고급 회계니까,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뭐라 돼 있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 이 세 가지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할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책은 뭐 참고로 얘부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강의할 때는 얘부터 하고 그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야 이게 체계가 잡히고 진짜 논리가 하나네,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래도 간다고 논리가 하나다라고 느낄 수는 없어요. 한 3회독 정도 되어야 진짜 저놈이 강의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결론 이상해 놨는데, 논리적 흐름이 이제 하나다. 뭔가 흐름이 딱 있다는 거.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회계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려운 데 특징이 뭐냐면은 특이하게 변형은 안 된다. 그냥 거의 문제가 숫자 빼고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뭐 장점인 거죠. 쉬운 데들은 막 꼬아서 내. 근데 어려운 토픽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거의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하자. 무한 반복하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음 했던 얘기입니다. 넘어가십시다. 특수회계 좀 더 스피드를 낼게요. 여러분 이제 졸리실 시간이거든요. 밥 먹고, 저는 이제 사실 요거 하기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살 졸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특수회계는 이제 중급회계인데 중급회계 중에서 어려운 거. 그래서 그래도 제목 정도는 그래도 체크해 봅시다. 개념체계, 리스,
외화 환산은 뭐 수출 수입할 때 뭔가 회계 처리가 될 것 같고, 법인세 회계는 뭐 법인세 회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건설업 회계는 이제 건설 회사의 회계 처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것들이고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중급 회계 중에서 어려운 것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얘 빼고. 얘는 솔직히 저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념책에는요, 그 기업 회계 기준할 때도 나와요. 중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수한 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그건 미스터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다 공부한 건데 거의 80% 이상은 겹친 얘기겠죠. 그렇죠? 뭐 탁 차이라고 하면은 거기 기업 회계 기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플러스 알파로 뭔가 공부하고 있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얘들은 다 어려운 애들입니다. 어려운 애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봐서 난이도가 높다.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보다. 어차피 중급 회계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모아놓은 거니까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론형 문제의 경우는 주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단순한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지가 필요하다. 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죠. 제가 썼지만 계산형의 경우는 좀 정형화된 문제풀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토픽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형화된 겁니다. 문제가 정형화됐고 풀이 방식도 다 정형화됐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토픽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 써놓은 건 제가 한 얘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개념체계는 공부했지 않냐. 그래서 걔보다는 조금 더 뭐 자세한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대 여기는 뭐 똑같은 얘기고요. 2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이미 표로 봤었죠. 표로 봤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따라서 3점, 4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난이도 높으면 4점, 그렇지 않으면 3점 뭐 그렇다는 얘기죠. 각각의 또 학습 전략 또 빠르게 뭐 보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재무 비율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뭐 쭉 읽진 않고 뭘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겠죠. 뭐 부채 비율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은 말이 안 돼. 내가 뭐 중학생 뭐 그러면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대학생 이상은 여러분 부채 비율 뭐 영업이익률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만약 그런 애들이 있어 뭘 배우는 거야? 먼저 뜻을 공부하는 거지. 뜻. 두 번째. 걔가 뜻이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공식 외워야 되겠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야 되겠다. 그냥 계산 문제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세 번째,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뭐 이런 그런 거겠죠. 그래서 큰 게 좋냐, 또는 뭐 작은 게 좋냐, 이런 것들도 뭐 말 문제로 나오고 가장 어렵게 냈을 때는 뭐냐면은 그래서 야, 몇 프로 이상이면 좋은 건데 이런 게 나와요. 양호한 어떤 비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야,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좋아, 이런 것들 해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뜻 알아야 되고 공식 외워야 되고 계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양호한 비율에서 이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강의할 때 몇 시간? 제가 한 15시간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15시간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 네 가지를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하면서 수십 가지 뭐 비율들이 나오면서 막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밑에 얘기는요. 결국 비율 암기가 뭐 필수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핵심은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그런 것들 공부하는 게 재무 분석이다. 현금흐름 분석. 이것도 뭐 일종의 다 회계학이죠. 아까 뭐 재무 비율도 다 회계학이고 얘도 회계학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학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을 여기 집어넣은 것인데 현금흐름표 공부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 회계 장부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그거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걔는 뭐 핵심만 얘기하면은요, 뭐 내용 설명은 아니고 영업 활동이 있고, 이 투자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는데 이 각각의 뜻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게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뜻은 뭐 말 문제 쪽인데 계산은 계산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딴 얘기지만은 실무 강의할 때 현금흐름표를 뭐 실무진들 회계팀 대상 강의 16시간 동안 이틀 동안 계속 강의하는데 그 정도로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금흐름표만큼은 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 가장 어려운 현금흐름표도 굉장히 제가 나름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재무제표다, 회계장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인데 계산 쪽에 뭐 당연히 무지하게 어렵겠죠. 그리고 현금 수지 분석표라는 것은 은행에서 쓰는 어떤 재무제표는 아니고 회계 장부는 아니지만은 은행이 실무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어떤 편의를 위해서 쓰는 어떤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결국 이제 우리가 신용 분석 차원에서 현금으로 표를 갖다가 변형해서 만든 어떤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 그 양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물론 굉장히 특이하고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양식 자체의 의미를 아시는 게 포인트다. 메인은 여기가 뭐 90%, 여기가 뭐 10%, 그 정도 비중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났네요. 시장 환경 분석 아까 말했지만 3가지인데 굳이 말하면은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여기가 거시경제, 물가, 환율, 뭐 수출, 수입, 뭐 이자율, 뭐 소득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주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는 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느냐 주냐, 수입이 느냐 주냐 이런 거 재밌겠죠, 그렇죠? 알아두면 또 나중에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 나와요. 뭐가 커지면 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통화량이 들면은 물가가 커질까요, 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뭐 재밌을 거예요. 어렵지만 재밌을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경영학이다. 이 2가지는. 산업 분석은 정말로 산업별 분석이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산업, 뭐 아까 말했지만 조선업, 뭐 이렇게 해서 뭐 식품업, 그다음에 유통업 해서 10가지의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산업을 공부할 거고 각각의 특징들을 내는 거예요. 특징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3가지 중에서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각각 산업별 특징이 있죠. 근데 그건 어차피 외우는 게 아니라 쭉 책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단은 그 기업, 이건 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그 기업을 진단하는 거, 진단 방법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합니다. 뭐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할 거냐, 아니면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진단할 거냐 이렇게 각각 진단 방법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계산 문제가 아니죠. 여긴 다 말 문제 쪽입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 여긴 다 말 문제 쪽이고 주로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뭐 했던 얘기들이고 뭐 그렇게 뭐 특징적인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종합 분석인데 종합 사례 분석. 이건 아까 말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당황하는 연습 미리 2번 정도는 해야 된다. 2번. 한 번은 부족합니다. 기본 이론 때 한 번 할 것이고요. 문제 풀이 때 2번 하기 때문에 3번이나 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다른 책을 뭐 찾아가지고 막 연습 많이 하고 그래도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할 시간에 요거 전 단계에 있는 1부, 2부 모든 것들을 그냥 빡시게 공부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2부 쪽에서 많이 나와요. 재무 비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무 비율. 그 1부 쪽은 어차피 이제 1부 쪽을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2부 쪽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고 굳이 뭐 1부도 관련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거 뭐 못 알아듣겠지만은 이 사업 보고서 쪽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회계 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 장부 어차피 보는 방법 그 자체가 1부잖아. 1부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부, 2부 다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인데 주로 2부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1부는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됐어요. 이거는 뭐 그냥 당황하는 훈련 한 2번 정도만 하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생방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 진행한 형식인데 여기 뭐 쓰시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이따 하고 퀴즈가 있는데 제가 퀴즈를 맞추게 되면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잘 퀴즈를 맞춰보세요. 자격증입니다. 1차 시험 면제받는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됩니다. 힌트를 드려야 되나? 하여튼 뭐 쉬워요.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2번째는 이제 기업 결합회계에서 3가지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막 여기다 필기했거든요. 3개를 뭐 하면서 야 이거 꼭 아시면 좋겠다. 이유는 좀 이따 밝혀집니다라고 했는데 그 3가지를 배워요. 힌트라고 치면은 2글자, 3글자 그렇게 3가지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이거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군요.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들이 좀 은근히 있으니까 몇 개만 샘플로 뽑아가지고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와우 패스에서 기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게 최근 질문인가? 그게 그쪽 가장 최근 질문이네요. 기초 강의 일단 회계학 쪽은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어차피 거기 있는 기초 강의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와우프에서도 정말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유료라는 거 무료 강의가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무료 강의 없으면은 그냥 가볍게 유튜브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이런 것들 5강에서 한 10, 뭐 최대한 10강 정도 그 이내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5강에서 10강 정도라는 얘기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뜻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뜻이 뭐냐,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하고 뭐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기초적인 거 하는 것들 정도만 되면은 기업회계 기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 5시간? 최대 10시간. 그래서 꼭 와우프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와우프에서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니더라도 뭐 그쪽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순서, 그렇죠? 요거는 뭐 제가 두 번째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런 까지 필요 없고, 그렇죠?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 거야. 이거는 그냥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어떤 순서는요, 요거죠. 요런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순서가 섞여도 상관없는데 다 1부를 먼저 하고 2부 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1부를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 있거든요. 나는 2부부터 할 거야. 특이하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얘부터 하시고 이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부부터 하고 2부 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기업회계 기준. 뭐 다른 거는 순서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먼저 하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선행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방금도 아까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초 강의를 수강하고자 아니면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친절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책 자체가 중급 회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었고 나머지 요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1번 이거 2번입니다. 왜? 얘도 다 중급 회계거든. 요건 이제 고급 회계예요. 3번 순서를 매기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4번, 5번, 6번, 뭐 7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은 뭐 따로 뭐 공부하는 성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6월 달을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회계 지식이 없다 하면은 힘들 거예요. 너무 좀 단언을 하고 있나 제가. 회계 지식이 없으면은 지금 3월이잖아. 3월이기 때문에 6월 달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과목이 너무 많거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뭐 딴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나? 딴 얘기 하자면은 이 회계학의 경우에 회계사 과목이 있죠. 회계사 과목에 중급 회계가 있는데 회계 원리도 있고 고급 회계 있는데 아까 했던 얘기죠. 이 중급 회계만 120시간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합쳐가지고 120시간이 안 돼요. 안 돼요. 100시간 정도 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게 뭐 25분 쪼개가지고 뭐 강좌 수는 많았지만은 그 2개씩 붙이면은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00시간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목은 많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넓은데 얇다고.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보면은 쌓아놓으면 이만큼 될 겁니다. 하여튼 근데 너무 넓기 때문에 6월은 좀 힘들고 아마 그 다음 정도면 뭐 가능할 거다. 물론 나는 회계학을 옛날에 들었고 기초는 돼 있어. 이 어차피 회계학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6월달 시험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헐 대박 이런 건 뭐야? 정말 글씨 다 보고 싶은데 뭐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재만 열심히 파면은 잘 볼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교재만 잘 보시면 됩니다. 딱 금융연수원 교재. 어차피 제가 기본 강의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 그거 이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반복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 반복이라 하면 그렇지만은 하여튼 거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고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하지만은 우리 실제 금융연수원 교재 연습 문제 덜 중요하죠. 왜냐면 교수님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실제 난이도랑 유사하게 구성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 교재 자체가 금융연수원에 나왔지만은 꼭 신용무속사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를 기반으로 낼 수도 있지만 꼭 연습 문제의 수준은 똑같지 않다. 뭐 그렇게. 거기다 답을 다 또 쓰시는군요. 예. 아무튼 이렇게 뭐
전략 과목, 전략 과목 알려주세요. 전략 과목 알려주세요. 전략 과목은 없죠. 일단 우리가 다 40점 이상 맞아야 되겠고요. 60점 이상이 또 평균이 돼야 되는데 가장 전략 과목이다. 제가 뽑자면은 1부, 2부 제가 하나씩 뽑아볼게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다 어려운데 일단 2부는 명확해요. 2부는 재무 분석이 그나마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흐름표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렇고 이거는 그냥 비율을 다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부채비율 외우고 뜻 외우고 공식 외우면 이거는 뭐 거의 70점 이상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 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가장 전략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참 다 어려운데 이쪽은 다 어려운데 전략 과목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말하면은 저라면은 요거 왜냐면 이거는 어려워요. 고급 회계니까 어렵고 이거는 이제 전략 과목인데 근데 또 특징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는 좀 문제를 꼬아서 내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것들은 거의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공이 쌓이면 오히려 이쪽이 또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듣는 요 기업회계 기준이고 요게 잘 돼 있어야 얘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이든 아니든 간에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교수님 시크하시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소리 좀 듣는데 저도 몰랐죠. 제 성격 이런 건지 몰랐는데 제가 은근히 시크한가 보더라고요. 예, 실제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강의 좀 저도 모르게 좀 시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요점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